어렸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누군가가 우리 아빠가 네 아빠보다 싸움 잘해 라고 말하면 나는 아니, 진짜로 우리 아빠는 나 아빠를 이길 수 있어. 확실해. 100%야 라고 대답했다. 세상은 브루스리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이콘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의 유산을 지켜내는 싸움은 한 여성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카메라가 멈추고 신화가 인간을 넘어설 정도로 커진 뒤에도 그의 딸은 원하지 않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진실과 착취, 철학과 할리우드식 왜곡 사이에 서 있다. 이것은 2025년의 브루스리의 딸, 전설의 마지막 수호자에 관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브루스리의 딸 셰넌 리의 탄생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이루어졌다. 브루스리가 무술 지도자에서 국제적인 영화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던 시기, 셰넌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움직임과 문화 교류, 그리고 세계적인 주목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녀는 1965년에 태어난 오빠 브랜든 리의 동생으로, 브랜든은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우가 되었으나 1993년 28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셰넌과 브랜든의 유대는 명성, 상실, 그리고 유산이라는 공통된 경험 속에서 깊이 뿌리내렸으며 그의 죽음은 훗날 셰넌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정적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된다. 공식 브루스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셰넌은 어린 시절을 로스앤젤레스와 홍콩을 오가며 보냈다. 이는 아버지의 국제적인 경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한 삶이었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미국과 중국의 전통을 동시에 접하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중 문화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는 불안정함으로도 점철되어 있었다. 1973년 브루스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셰넌은 겨우 4살이었고 그 상실은 그녀의 성장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1974년 어머니 린다리 캐드웰은 셰넌을 데리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보다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셰넌은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가능한 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브루스리라는 거대한 유산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었다. 가족 이야기, 영화 영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존경심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늘 그녀 곁에 있었다. 셰넌 리의 무술 여정은 단순히 유명한 이름을 물려받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을 정의했던 수련, 철학, 그리고 육체적 엄격함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여러 무술을 진지하게 수련하며 전통과 현대 실전을 아우르는 탄탄한 기반을 쌓았다. 블랙벨트 매거진에 따르면 셰넌은 아버지가 창시한 혁신적인 무술인 절권도뿐 아니라 태권도도 수련하며 자신의 기술 범위를 확장했다. 그녀의 절권도 수련은 브루스리의 제자 중 한 명이자 저명한 무술가인 리처드 부스틸로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부스틸로와의 수련은 전설이나 간접적인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계보를 통해 아버지의 가르침과 직접 연결되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셰넌이 절권도를 본격적으로 자신의 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가족의 유산이 아니라 헌신과 겸손, 그리고 치열한 노력을 요구하는 개인적인 수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액션 영화 출연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훈련은 더욱 강화되었다. 셰넌은 브루스리 사후 절권도를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제자 테드 원과 긴밀히 협력했다. 웡의 지도 아래에서 그녀는 절권도의 핵심 원칙인 효율성, 적응력, 그리고 개인적 표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 무술이 고정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정직한 움직임과 자기 발견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철학은 연기와 무술 수련을 병행하던 그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절권도 외에도 셰넌은 둥도알린에게서 태권도를 수련하며 강력한 발차기, 균형감, 유연성을 길렀다. 이 훈련은 정밀함과 통제력, 그리고 체력 단련을 강조함으로써 그녀의 절권도 기반을 보완해 주었다. 또한 에릭 첸에게서 우슈를 배우며 유연하고 표현적인 움직임과 중국 전통 무술의 미학을 접했다. 여기에 더해 전설적인 파이터 베니 더 제트 유르키데즈에게서 킥복싱을 수련하며 실전 전투, 타이밍, 그리고 지구력에 대한 경험도 쌓았다. 이처럼 다양한 수련 배경은 그녀가 여러 격투 스타일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했으며 무술은 개인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했다. 셰넌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뉴올리언스에 있는 툴레인 대학교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과 연관짓는 할리우드나 무술 세계와는 거리가 먼 환경을 선택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었다. 도시는 음악과 공연, 예술적 표현이 깊게 스며든 풍부한 문화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개인적 예술적 성장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었다. 공식 브루스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셰넌은 성악을 전공으로 미술학사비 FA를 취득하며 음악과 무대 공연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그녀의 학업은 발성훈련, 호흡 조절, 음악적 해석, 무대에서의 존재감 등 엄격한 기술적 훈련을 요구했다. 툴레인 대학교 재학 시절, 그녀는 뮤지컬과 오페라, 콘서트에 출연하며 공연 예술에 깊이 몰입했고, 이를 통해 공연자로서의 자신감과 폭넓은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무대 경험은 단순한 비교과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예술 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라이브 연극과 콘서트 무대를 통해 셰넌은 규율, 협업, 그리고 관객 앞에 서는 데 따르는 감정적 요구를 배웠고, 이러한 능력들은 훗날 배우이자 프로듀서로서의 작업에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학 생활은 또한 그녀에게 독립성을 안겨주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넘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동시에 가족에게서 이어진 창의성을 존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훗날 2020년, 셰넌은 가상 방식으로 툴레인 대학교에 다시 돌아와 그 형성기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동문들과의 라이브 대화에 참여해 학생 시절의 경험, 브루스리의 유산을 짊어지는 데 따른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굴곡진 커리어 경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 대화에서 그녀는 툴레인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의 자신감과 예술적 호기심, 그리고 삶의 목적 의식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했다. 셰넌 리의 연기 경력은 가족사와 영화적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둔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그녀는 아버지의 삶과 경력을 다룬 정의 영화 드래곤, 브루스리 스토리에서 짧은 카메오 역할로 첫 연기를 선보였다. 비록 분량은 적었지만 이 영화가 오빠 브랜든 리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개봉되었다는 점에서 그 순간은 매우 큰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셰넌에게 촬영 현장에 서는 일은 명성을 좇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실의 시기에 가족의 이야기를 기리는 행위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셰넌은 주연을 쫓기보다는 조연과 단역을 통해 연기를 탐구하며 현장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갔다. 그녀는 하이볼티지, 엔터 더 이글스 와 같은 액션 중심의 작품에 출연해 자신의 무술 배경을 바탕으로 연기에 사실감을 더했다. 블레이드에서의 역할은 그녀를 액션과 장르 영화의 세계에 더욱 확실히 자리 잡게 했으며, 이는 그녀의 신체 훈련과 화면 속 존재감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또한 쉬, 미 앤 허와 같은 작품을 통해 순수 액션을 넘어 인물 중심의 서사에도 도전하며 다양한 톤과 형식을 실험했다. 이러한 역할들 가운데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작품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를 통해 동선과 안무,
카메라 워크, 감독과 스태프와의 협업 등 영화 제작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셰넌은 카메라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연기를 장기적인 커리어로 이어가기보다는 이야기 전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무대 뒤의 역할에 점점 더 끌리게 된 것이다. 이는 하나의 역할이나 대중적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스크린 출연은 2012 연단편 영화 테켄 리로드였다. 이 작품은 액션과 게임 문화, 무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셰넌의 연기 여정에 조용한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했다. 이는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무대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셰넌이 본격적으로 프로듀서의 길에 들어선 것은 2008년 중국 드라마 리샤오룽 전기, 국제적으로는 브루스 리의 전설로 알려진 작품을 통해서였다. 총 50부작으로 제작된 이 대작은 홍콩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브루스 리의 여정을 그리며 그의 상그라드와 문화적 장벽,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에 이르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냈다. 셰넌에게 이 프로젝트는 직업적인 이정표인 동시에 역사적 정확성과 이야기 구성, 문화적 존중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 매우 개인적인 작업이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2005년과 2012년에 각각 공개된 두 편의 TV 영화 제작을 총괄하며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갔다. 이 작품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표면적인 신화로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그의 철학과 수련,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조명하려는 셰넌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작 경험을 통해 그녀는 국제적인 관객을 상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을 익히는 동시에 아버지가 남긴 비전을 왜곡 없이 지켜내는 자신만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확립해 나갔다. 2016년 셰넌 리는 시네맥스 시네마크스를 위해 제작된 무술범죄 드라마 워리어의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고 발표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시리즈는 수십 년 전 브루스 리가 구상했던 원안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그가 실제로 남긴 기획 원고가 재발견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1870년대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워리어는 통전쟁 시기에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권력 다툼을 그리며 역사극과 무술,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한 작품이다. 셰넌은 데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가 걸어온 긴 여정을 돌아보며 엄밀히 말하면 이 여정은 50년 전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제안했다는 얘기는 늘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 원고가 존재한다는 건 확신하지 못했죠 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워리어는 아버지가 생전에 실현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마침내 완성하는 일이었다. 이 시리즈는 2019년 첫 방송 이후 빠르게 열성적인 팬층을 형성했다. 시네맥스에서의 초기 방영이 끝난 뒤에는 맥스 막스로 옮겨졌고 2023년 6월 시즌 3이 공개되며 브루스 리의 창작 유산이 사후에 실현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프로듀서로서의 활동을 통해 셰넌 리는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을 넘어 아버지의 미완의 비전을 현재로 되살리는 강력한 창작자로 부상했다. 셰넌 리의 개인사는 사생활 보호, 가족 전통, 그리고 전설적인 유산을 기리는 일 사이에 섬세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1994년 그녀는 이언 키슬러와 결혼하며 할리우드의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삶의 동반자를 선택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대부분 대중의 관심 밖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가족의 삶을 미디어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셰넌의 오랜 신념을 반영한다. 이들은 2003년 딸 렌리 키슬러를 맞이했다. 셰넌은 처음부터 렌을 리라는 이름의 무게를 넘어서는 강한 자아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키우는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가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그녀는 명성보다 평범함과 교육, 정서적 유대를 중시했는데 이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성장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이었다. 렌이 성장하면서 가족 전통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셰넌의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렌은 현재 툴레인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30여 년 전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이는 교육과 독립, 창의적 호기심을 통해 세대를 잇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셰넌의 대학 시절과 마찬가지로 렌의 툴레인 생활 역시 과거를 기리면서도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속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2020년 셰넌과 렌은 브루스 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헌정 영상에 함께 등장했다. 이 장면은 가족 간의 세대적 유대를 드러내는 드문 순간으로 브루스 리의 영향력이 문화적 아이콘을 넘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유산임을 보여주었다. 이 헌정은 존재보다는 철학을 통해 전해진 가치, 기억과 감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셰넌은 여전히 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신중하지만 때때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공유한다. 2023년 어머니의 날에는 자신과 렌, 그리고 어머니 린다리 캐드웰이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리 가문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한 행복한 마마스테이였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문구는 회복력과 사랑, 유산으로 이어진 세 세대의 결속을 담아냈다. 이제 셰넌 리가 겪은 또 다른 불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총기 안전에 대한 그녀의 활동은 매우 개인적인 비극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3년 오빠 브랜든 리는 영화 크로우 촬영 중 소품 총기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사된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건은 촬영 현장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셰넌에게는 깊은 상실과 함께 그 죽음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을 남겼다. 수십 년 동안 이 비극은 실제 총기가 통제된 환경에 도입될 때 배우와 스태프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사고들이 업계에서 반복되자 셰넌은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2021년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에서 알렉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총에서 실탄이 발사되어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한 사건은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사건은 할리우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오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에 셰넌은 영화 현장에서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기존의 안전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셰넌은 영화 산업의 현재 총기 안전 접근 방식이 매우 답답하다고 말하며 오빠 브랜든이 사망한 지 거의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가 여전히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에게 반복되는 이러한 비극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편의나 관행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2023년 영화 러스트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알렉 볼드윈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식 기소되자 셰넌의 활동은 더욱 강경해졌다. 그해 그녀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총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총기를 사용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시각 효과, 모형 소품, 음향 디자인만으로도 동일한 영화적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으며 배우와 스태프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셰넌 리는 브루스 리 패밀리 컴퍼니의 최고 경영자씨 EO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 이 직책은 수년에 걸친 조용한 준비와 깊은 개인적 헌신의 결과였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지만 셰넌은 이미 2000년 무렵부터 무대 뒤에서 브루스 리의 이름과 이미지, 철학이 착취가 아닌 진정성으로 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왔다. 아버지의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브루스 리를 전 세계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직접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브루스 리 패밀리 컴퍼니는 어머니 린다 리 캐드웰로부터 셰넌에게 넘겨졌고 린다는 여전히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셰넌은 어머니를 항상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자문가라고 표현하며 그 신뢰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세대 간 협력은 브루스 리의 목소리와 정신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실제 경험과 현대적인 경영 전략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켰다. CEO로서 셰넌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젝트부터 출판, 라이선싱, 디지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총괄한다. 그녀의 리더십 철학은 향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 의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브루스 리를 1970년대의 아이콘으로 고정시키는 대신 규율과 적응력, 자기 표현에 대한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철학자이자 문화적 사상가, 혁신가로 제시하는 데 집중해왔다. 셰넌은 자신의 동기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한 바 있다. 아버지의 에너지를 살아있게 유지하는데 제 자신을 바쳐왔어요. 그의 말과 삶의 방식이 제 개인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선다. 기업 활동과 더불어 셰넌은 브루스 리 재단의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비영리 단체는 교육과 리더십, 철학적 탐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루스 리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재단은 셰넌의 지도 아래 전 세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인 캠프 브루스 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캠프는 자신감 형성, 마음 챙김, 신체 활동, 정서적 회복력을 중심으로 브루스 리의 핵심 원칙을 아이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풀어낸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셰넌 리는 글쓰기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전 세계적 아이콘으로서의 브루스 리가 아니라 깊이 사유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글로 드러내기 위해 Be Water, My Friend, The Teachings of Bruce Lee를 집필했다. 이 책은 회고록과 철학, 개인적 성찰을 결합한 작품으로 전통적인 전기와는 달리 브루스 리의 사상을 살아있는 철학으로 제시한다. 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질문하며 현대의 삶에 맞게 적용해야 할 철학으로 다룬다. 책 속에서 셰넌은 가족의 기억과 개인적인 편지,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적인 대화 등에서 가져온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이러한 친밀한 장면들은 브루스 리를 엄격한 무술가이자 영화 스타로만 그리지 않고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탐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딸의 시선으로 풀어낸 이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서 신화로 평면화되기 쉬운 순간들에 감정적 깊이를 더한다. 책의 중심에는 브루스 리의 가장 유명한 철학인 물이 되어라 Be Water가 놓여 있다. 셰넌은 이를 명확하고 현대적인 맥락에서 확장하며 적응력과 자기 정직성, 개인적 성장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형성했는지, 특히 상실과 불확실성, 변화의 순간들 속에서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낸다. 셰넌 리는 자신의 삶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사상을 풀어내며 독자들이 브루스 리의 지혜를 무술을 넘어 인간관계, 창의성, 리더십, 그리고 정서적 회복력의 영역까지 확장해 적용하도록 이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철학을 현재의 삶 속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셰넌의 작가 활동은
그래픽 스토리텔링의 세계로도 이어졌다. 2016년 그녀는 제프 클린, 애덤 베이천과 함께 만화 브루스 리, 더 드래곤 라이즈를 공동 집필했다. 이 작품은 브루스 리를 신화적인 서사 속 영웅으로 재해석하며 액션과 판타지, 철학을 결합한 이야기로 펼쳐진다. 비록 허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절제, 용기, 자기 수양을 향한 투쟁이라는 브루스 리의 핵심 가치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만화는 젊은 독자들과 시각적 서사를 선호하는 팬들에게도 그의 정신을 쉽게 전달한다. 브루스 리의 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